Xuống cơ con. Quen à? Let's go. 나는 베트남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 광과장이다. 그간 안녕들 하셨는가? 이 나이쯤 되면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20대 때는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그랬었는데 30대 되니 한 달 한 달 달라지더만 이제 40줄에 들어서니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르다. 이러다 50줄 들어서면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그러려나? 아무튼 그저 다들 안녕들 했기를 바랄 뿐이다. 오늘은 또 광과장이 사랑에 맞지 않는 그날. 오빠 나 그날이야 라고 예고도 없이 통보하는 여자친구의 플러팅 맨키로 오지게 설레이는 바로 그날. 닭이다리 고기다리던 바로 그날. 그래 또 주말이 왔다. 이래 또 황금 같은 주말을 글루미하게 보내야 쓰겄는가? 한 번뿐인 인생 잘 놀다 가야지. 집안에 처박혀 오늘이 끝나기만을 기다릴 순 없다. 고마 세리마 크레이지 펑키 투나잇 뷰티풀 선데이. 얼마 남지 않은 일요일 저녁을 유익학으로 활기차게 보내. 잉? 미안하다. 나도 모르게 뻘소리가 나와버렸다. 아무튼 얼마 남지 않은 일요일 저녁을 유익학으로 활기차게 보내기 위해 가족들을 이끌고 호치민의 한인타운 중 푸미흥이라는 곳에 위치한 생선구이 맛집 괭이부리 마을이라는 곳을 쳐들어가 즐거운 저녁 식사를 즐기려고 길을 나섰다. 그렇게 길을 나선 김에 혹시나 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지는 모르겠지만서도 호치민도 생각보다 매우 큰 도시라 각 구역별 특징들이 좀 있는데 그런 특징들을 얄팍한 지식으로다가 소개도 할 겸 오늘 영상 잘 말아가 여러분께 소개 올리도록 하겠다. 그래도 베트남에서 뭔가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개미 눈물만큼이나마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 바쁜 시간 쪼개가며 너그러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태산만큼 바다만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선 내가 살고 있는 곳은 고밥이란 곳이다. 원래는 이쪽 지역에 소규모 공장들이 상당히 많았었다. 공장 단지까지는 아닌데 그냥 소규모 공장들이 여기저기 산발해 있어서 주변에 값싼 노동자들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렴한 식당이나 단기 숙소 같은 것들이 많이 자리 잡았던 곳인데 지금은 공장들은 많이 사라지고 없고 대신 비교적 호치민 중심지 쪽보단 물가가 저렴한 편이라 거주지역으로서 인구 밀집 지역 중 하나이다. 솔직히 외국인이 살기에 고밥은 좋은 지역은 절대 아니다. 만약 내가 아는 지인에게 이 지역을 추천하겠냐고 물어본다면 그건 싸우자는 이야기이거나 아니면 별로 안 친한 경우이거나 아니면 베트남에 이미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딱히 추천할 만한 곳은 아니다. 약간 지저분하면서도 정리정돈 안 된 느낌도 있고 외국인 눈에는 낯설면서도 불편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생활할 때 물가가 좀 저렴해서 그렇지 편의성이 좋은 곳은 절대 아니다. 활기찬 아니 활기찬 모습도 없진 않은데 활기찬을 넘어서 정신없게 느껴지기 때문에 혹시나 한국분들 중에 고밥이란 지역에 살아보겠다 하신다면 정말 오직으로 마음 단대히 먹으라고 당부하고 싶다. 다음으로 소개할 지역은 덤빈이란 지역이다. 덤빈이란 지역의 가장 유명한 건 뭐니 해도 호치민 공항을 끼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래 이 지역이 1세대 한인타운 지역이었는데 그 뭐랄까 약간 와일드한 느낌이었는데 프론티어 정신으로다가 베트남을 개척해보겠다는 개척자분들이 자리를 잡은 곳이라 주재원분들은 처음 이곳에 생활을 하시다가 좀 안정적이고 깔끔한 환경의 푸미흥이라는 한인타운으로 보금자리를 옮기시면서 차차 낙후된 지역이다. 그렇게 한국분들이 나간 자리에 다시 베트남 사람들이 들어차면서 지금은 로컬 분위기에 가깝고 아직까지도 몇몇 이발소나 한국 식당들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는 나름 맛집들도 있다. 특히나 이곳에 한국식 이발소들이 몇 곳 운영을 하는데 남성분들의 손발톱 손질 및 복합 피부 미용 케어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 아직도 찾는 분들이 많고 한 가지 여담으로 이곳에 정말 예전에는 퇴폐 미용실들이 영업을 했었는데 한동안 베트남 공안들이 대대적인 집중 단속 이후에는 그 차취를 모두 감추었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 곳이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것이 덤빈군에는 공항 주변으로 군부대들이 자리 잡고 있어 군사 요충지 중 하나이고 때문에 지대가 높아 비가 많이 오더라도 침수될 걱정이 좀 덜하고 기업용 인프라 구성이 잘 돼 있어서 다양한 사무실들이 밀집된 지역이기도 하다. 이곳은 외국인이 생활하기에는 주거 환경이 잘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특별하게 회사가 이 근처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곳을 숙소로 삼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다. 한국분들이 자주 가는 시내 쪽과도 거리가 좀 있고 주변 환경도 좋지가 않아 만약 내가 아는 주변 지인에게 소개한다 치면 일만 오지게 시키려는 게 아니고서야 별로 추천하지는 않는 곳이다. 집값이 싼 것도 아니고 편의시설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라서 순전히 직장과 가깝다는 이유로 선택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는데 만약 당신들 중 이 지역에 사는 분이 계시다면 그 열정에 박수를 보낼 뿐이다.
이 지역에 사신다면 적당히 농땡이도 까면서 몸도 살피시고 주말이면 이발소도 들락날락하며 그나름의 플렉스 한 시간을 가지시라고 충원드리고 싶다. 인생 뭐 있나? 한 번뿐인 인생 재미지게 놀다 가야지. 좌우지간 화이팅이다. 다음으로 소개할 지역은 푸년군이다. 푸년군은 호치민에서도 월세 가격이 비싼 편에 속하는 곳 중 하나이다. 오래전에 호치민 지역 군 관련 인사들이 이 지역에 자리를 잡으면서 일반 주택 가격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그에 따라 월세 가격도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특징적으로는 차량 교역량이 상당히 많은 곳이고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는 왓도 헬이나 다름이 없다. 호치민 중심지에서 외곽으로, 외곽에서 중심지로 유동인구가 많은 편인데 그 유동량을 모두 받아내는 곳이라 언제나 정체가 끊이질 않고 이곳에 규모가 큰 버스터미널도 자리 잡고 있어서 이곳을 지나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도로에서 피 같은 시간을 허비하기 쉽상이다. 혹시나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이 지역을 지나간다면 1시간 정도는 여유를 갖고 이동하라고 당부하고 싶다. 혹여나 아다리 지대로 걸려서 약속 시간 늦어버린 남자친구 맨키로 여자친구 앞에서 무릎 꿇고 두 손 두 발 고추 세우는 일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 거듭 당부 말씀 올린다. 이런 푸년군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곳이 곳곳에 맛집들은 먹자골목이 많이 발달해 있다. 주변에 학교도 많고 오래전부터 형성된 맛집이 곳곳에 있어 도로 한복판 이동 중만 아니라면 어딘가 가게에 들어가 있을 때는 나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니 거주지로서는 비추이고 베트남을 탐방 다니며 알아보겠다고 하신다면 베트남 문화를 쉽게 느낄 수가 있어 추천하고 싶은 곳이다. 다음으로 소개 올릴 지역은 삼군이다. 호치민 삼군은 나름 유서 깊은 곳이 많다. 예전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 시절 때 삼군 지역 쪽으로 중심지나 다름없는 중요 시설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었어서 삼군을 잘 돌아다니다 보면 뭔가 베트남스럽지 않은 고풍스러운 집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호치민 유명 관광지 중 하나인 일명 핑크 성당이라 불리는 딴딘 성당도 삼군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 만약 숙소를 장만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는 친구를 먹거나 행님으로 모셔야 한다. 왜냐하면 이 지역의 월세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사악하고로 비싸다. 또 가성비를 일생일대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관과장으로서는 이 지역에 생활을 한다는 건 도저히 손발이 떨려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니 이곳을 그냥 적당히 베트남 탐방한답시고 돌아다니는 건 용납하지만서도 돈이 썩어지게 많지 않고서야 여기에 월세 돈 쳐들여가며 보금자리로는 얼씬도 하지 말아라. 아니 뭐 돈이 썩어지게 많다면야 저의 행님이 되어주십시오. 평생 모시고 살겠습니다요 행님. 아무튼 일하고 또 소개 하다 보니까네 벌써 1군까지 와버렸다. 그럼 이제 대망의 1군이다. 1군은 솔직히 설명할 게 별로 없이 뻔한 게 이곳은 호치민의 중심지이다. 호치민 통일궁을 중심으로 벤탄시장, 우체국, 싸이공강, 오페라하우스 등등등 엄청 다이나믹하고로 볼 것이 오직으로 많은 곳이다. 호치민 제1의 중심지답게 물가는 사악할 정도로 비싼 수준이다. 한국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고 대부분의 호치민 방문 여행객들이 찾는 곳이라 여행객 또는 있는 사람 위주로 물가가 형성되어 있어 웬만한 음식점들은 서울 시내 한복판 가격을 빰싸대기 날릴 정도이다. 나도 솔직히 와이프와 연애 한창 할 적에는 1군 쪽 유명 레스토랑테에 와서 가오 잡는답시고 오빠 이런 사람이야 익하며 많이 왔었는데 이제는 나이도 먹었고 그물에 잡힌 물고기에게 먹이 주는 법이 없듯이 이제 마누라에게 잘 보일 이유도 없을 뿐더러 애기들 데리고 이런 곳에 오면 정신이 유체이탈해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잘 방문하질 않는다. 지금 잠시 뭐랄까 마누라님 뒷담화 깐 건 절대 아니고 마누라님 말고 한눈 팔 곳이 없다는 이야기를 역설적으로다가 표현했다 치자. 그래도 난 자기밖에 없는 거 알지? 나도 자기 사랑해. 아무튼 1군을 숙소로 삼고자 하는 용자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님으로 모시겠습니다요. 혹시나 베트남 호치민에 여행을 오신다면 하루쯤은 시간을 내서 1군 유명 관광지를 돌아보시라고 적극 추천하고 싶다. 호치민 중심지답게 볼거리가 참 많고 요즘엔 인터넷인가 머식갱인가로다가 잘 검색하면 쉽게 구경할 수 있고 하루 정도면 돌아보기에 충분한 시간이니 감히 추천드리고 넘어가겠다. 그렇게 1군을 지나 이제 5군을 소개 올려본다. 5군은 참 특색 있는 곳 중 하나이다. 동남아의 많은 나라가 그렇지만 베트남도 화교 영향력이 적지 않은 나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호치민 쪽에서는 그 중심에 있는 지역이 바로 5군이다. 이곳은 화교들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이 많고 어지간한 유명 식당들은 화교 영향력 아래 가게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5군 곳곳에 중국 식당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특히나 중국 화교들이 장사로 유명하듯이 여기도 중국 영향권의 시장이나 가게들이 상당히 많은 곳이다.
한때 한국 분들도 많이 찾았던 안동시장이나 빈따이 시장이 유명했었는데 베트남도 어지간한 재래시장들이 그 규모가 축소되면서 지금은 가도 딱히 볼거리는 없고 대신 곳곳에 중국 음식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는 나름 맛집들도 상당히 많다. 만약 이곳을 한국 분들이 거주지로 삼겠다 하신다면 체력 단련을 통한 심신 강화를 졸라게 하시라고 거듭 당부드리고 싶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서도 호치민에서 치안이 좋지 못한 곳 중 하나이고 중국 사람 시끄러운 거 좋아한다 해. 막 익하면서 정말 오직으로 시끄러운 곳 중 하나여서 맨날 곁에 맥주를 끼고 잠을 청해야 할지도 모르니 되도록이면 거주지로는 쳐다도 보지 마시라고 당부드리고 싶다. 그래도 오군이란 곳이 호치민에서는 나름 특색이 강한 곳 중 하나여서 이곳저곳 돌아다니기에는 솔솔한 재미가 충분한 곳이라 만약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호치민 오셨을 때 꼭 한번 들려보시라고 강력 추천하고 싶다. 중국 음식 좋아하시는 분이 이곳에 오신다면 어머씨발 세상 천국이 따로 없을 것이다. 그렇게 5군을 돌아찍고 이제 8군과 푸미흥 한인타운이 위치한 7군을 한꺼번에 싸잡아서 소개 올려본다. 우선 8군은 호치민 중에서도 집값이 저렴한 편에 속한다. 사이공 강줄기가 연결된 부분 아래쪽에 형성되어 있어 월세가 저렴한 대신 비가 많이 오면 수시로 곳곳에 대환장 워터파크가 펼쳐지는 곳이 많고 호치민시에서도 약간 외진 곳 쪽이라 8군 안쪽으로 약간의 아파트 단지들이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을 제외하면 현지인들 밀집 주거지로 구성되어 있다. 8군 쪽 밑으로 더 내려가면 대규모 식품 도매시장이 있어서 나도 예전에 식당 한창 할 때는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8군 아래 도매시장에를 오지게 다녔었는데 솔직히 외국인이 가서 이런저런 거래를 트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곳이다. 도매시장이다 보니 소규모는 취급도 안 하고 상인들과 직접 다이다이까야 해서 흥정도 쉽지 않고 나도 한 3번 정도 가보곤 영 이용하기 쉽지 않아 그냥 동네 시장으로 방향을 튼 적이 있었다. 솔직히 진짜 로컬 느낌이 강한 곳이고 외국인들 주거지로는 절대 비추인데 돈이 썩어지게 모질라서 이곳 아니면 살만한 곳이 없다. 이칸다면야 뭐 알바노겠지만서도 한국분들이 지내시기엔 절대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런 로컬 지역에 생활을 하려면 아플 때 나를 챙겨줄 수 있는 이성 친구가 있다거나 뭔가 믿을만한 구석이 있는 호구새끼 하나 하니 아는 지인이 있다거나 그도 아니라면 오랜 경험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 아니라면 함부로 로컬 지역 생활을 추천하지 않고 싶다. 다른 건 몰라도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가 어렵고 한국과 비교하면 치안도 좋은 편이 아니라서 꼭 그렇게까지 고생 처해가면서 베트남에를 생활하시고잡나 싶기는 하다. 내 베트남 라이프를 오지 탐방으로 만들지들 마시고 베트남에 처음 생활해보겠다 하신다면 다음 이 지역을 추천하는 바이다. 바로 푸미흥이 속해 있는 7군이다. 정확하게는 7군도 엄청 큰 구역인데 7군 중에서도 푸미흥은 호치민에서 제일 큰 한인타운 중 하나이다. 간혹 한국분들 중에 군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군을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에 베트남에서 호치민시 군 구역군을 모두 없애버리고 다풍 구역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는 있는데 아직도 군 지역 단위를 많이 사용하고들 있다. 한국과 비교하자면 뭐랄까 영동포구 서초구 마포구 다방구 이딴 식의 구 단위 개념인데 하나의 군이 있고 거기에 여러 개의 풍이라고 불리는 동 같은 개념이 자리하고 있다. 그런 7군에서도 푸미흥이란 지역은 제법 규모가 큰 한인타운 지역이다. 이곳은 한국과 비교하자면 뭐랄까 마치 분당 같은 분위기인데 호치민 다른 로컬 지역에 비해 비교적 조용한 편이고 한국 식당 및 한인마트들이 많아서 이곳에 생활을 하면 마치 한국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이다. 최근에는 많은 한국분들이 이군이라는 새로운 한인타운 쪽으로 보금자리를 옮기시면서 이전보단 그새가 줄어들긴 했지만서도 아직도 한국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한국분들이 빠진 자리를 중국인 포함 외국인들이 자리 잡고 있고 편의시설이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어 외국인이 생활하기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로컬 지역보단 당연히 월세 포함 물가가 한국과 비슷할 정도로 사악한 곳인데 외국인이 베트남과 친해지는 기간 동안에 지내기 나쁘지 않은 곳이다. 솔직히 광 과장이 지금까지 경험하고 직접 봐온 사실인데 대부분의 한국분들이 베트남 로컬 분위기에 적응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 이런 한인타운에만 줄창 생활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래도 나름 베트남에서 단맛, 쓴맛, 짠맛, 똥맛의 무지개 사탕 맛까지 본 광 과장이 조언하자면 이곳에 한인타운에 지낸다는 건 그냥 한국에서 지내겠다는 거와 다를 바 없는 편한 생활을 하겠다는 것이다. 회사에서 보조금이 빵빵한 주재원분들이거나 돈이 썩어지게 많은 행님누님들이야 뭐 당연 안정적인 생활을 하셔야겠지만서도 보통은 다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보자면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편하게만 지내시려다가 결국에 한국으로 도망치듯 빤스런 하시는 분을 조금 봐와서 안타까운 마음에 또 오지랖하면 둘째가라 해도 서러운 광 과장이 조언드리는 거다. 한인타운 생활을 초반에 베트남을 적응하는 단계로다가 잠깐 생활하시면서 아 베트남이 이런 곳이구나 베트남이 이딴 시스템이구나 익하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매무로다가 지내셔야지 이곳 생활에 안주해버리면
진짜 베트남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시행착오를 오지게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그래도 나름 각자의 이유로다가 높은 포부로 여기 타국 땅에 자리 잡겠다 하시고선 오셨을 건데 줄창 한인타운에서만 생활하시면서 그 생활에 안주하기보단 베트남에 잘 적응하기 위해 잠깐 이곳을 잘 활용하시면 좋다고 주제넘는 조언 하나 올리고 7군 소개를 마저 이어나가겠다. 7군은 한인타운 말고도 안쪽 곳곳에 현지인들 거주 지역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한인타운 쪽에서 일하는 서비스업 종사자이거나 7군 위쪽으로 예전부터 전략적 공장 지역이 있었는데 그곳에 근무하시는 노동자분들이 생활하는 지역들이 대부분이어서 조금 낙후되고 외진 지역과 발전된 한인타운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이다. 아무래도 현지인들 거주 지역은 임대월세 및 물가가 저렴한 편이지만 외국인이 거주하기에는 극악의 난이도가 존재하는 곳이고 특히나 비가 많이 오면 곳곳이 잠기는 곳이 있어 되도록이면 한인타운 외의 지역은 주거를 삼가하시라고 당부하고 싶다. 그렇게 말 나온 김에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로 또 다른 대표 한인타운인 2군을 세트로다가 소개 올려본다. 지금 방금 뭔가 진행 흐름이 키스하면서 자연스럽게 손이 아래로 물 흐르듯 스르륵 내려가는 것맹키로 자연스러웠다. 내가 생각해도 진행이 지렸다. 아무튼 2군은 호치민에 있는 또 다른 한인타운인데 초반 형성은 비놈이라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시작으로 빈탄군 지역의 한인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그 위쪽 지역인 2군 쪽에 본격적으로 한국인들이 둥지를 틀면서 한인타운으로 급부상한 곳이다. 원래부터 2군 안푸 지역 쪽에 듬성듬성 한인들이 모여 살았었는데 이곳 주변에 메트로 지상철도 생기고 품위 흑말고 다른 곳을 찾던 한국인들이 335 모이면서 현재는 한인타운으로 불리는 곳이다. 이 지역은 한국인 말고도 돈 좀 있는 외국인들이 듬성듬성 거주하는 곳이 많고 최근에는 이곳 아파트 시세가 웬만한 한국 밤 싸다고 날릴 정도로 사악해서 정말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원하시는 분 아니고서야 그닥 추천하기는 어려운 곳이다. 보통은 회사가 이 주변에 있거나 주재원분들이 많이 생활하는 곳이고 회사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살지 핵잔돌이 극강 초가성 비소유자 광과장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 곳이다. 당연 물가는 웬만한 한국 불사닥이 날릴 정도로 비싼 편이며 한국에서도 찾기 힘든 맛집들이 제법 포진되어 있다. 솔직히 이곳에 어느 정도 여유 있고 나 좀 산다, 오빠 좀 잘 나간다 이카는 분들이 평안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곳이고 주변에 편의시설이 정말 잘 돼 있어 어지간하면 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도 생활이 가능한 편이다. 단 단점이 있다면 만약 시내 쪽에 왕래가 많은 분들이라면 절대 피하시라고 조언드리고 싶다. 2군을 지나 위쪽으로 차량 이동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 출퇴근 시간 아다리 지대로 걸리면 정말 바지에 오줌 쌀 수도 있을 만큼 극강의 교통 트래픽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그렇게 진행의 마법사 광과장이 다음으로 소개 올릴 지역은 사군이다. 사군은 광과장에게 있어 추억의 장소 중의 한 곳인데 내가 처음 베트남에 자리 잡은 곳이 사군이었다. 정말 베트남의 배자도 모르는 코찔찔이 시절 사군의 한 아파트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사군이 외국인이 생활하기에는 위치상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인 곳이다. 품위흥 한인타운과도 가깝고 대탐이라는 여행자 거리와도 가깝고 벤탄시장 및 일군과도 가깝고 해서 정말 위치상으로는 최적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이곳의 가장 큰 단점은 사방으로 쌓이공 강이 둘러싸고 있어 마치 섬처럼 형성된 곳이라 비만 오면 난리도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 지금이야 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비가 좀 많이 온다 치면 곳곳에 대환장 워터파크가 개장되며 만조시기에 항상 하수도로 물이 범람하기 일수라 쥐새끼들도 많고 어느 정도 그런 거에 민감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거주를 추천하기는 하는데 솔직히 임대료가 싼 편은 아니다. 그리고 정말 예전에는 이곳 사군이 범죄도시였다. 호치민에서 치안이 가장 안 좋은 곳 중 하나였는데 이곳에 베트남 고위 장성 장군이 거주지를 옮기면서 대대적인 범죄와의 전쟁, 느그서장 남천동 살제 익하며 다 잡아쳐 넣어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치안이 좋은 쪽에 속하는 편이다. 광과장이 처음 왔을 때만 하더라도 라떼는 말이야 익하며 곳곳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오줌 지리는 장면들도 많았고 소매치기도 상당히 많았어서 정말 밤에는 집 밖으로 나가지를 않았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도 사군이 나름 지리적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이라 혹시나 이곳을 거주지로 삼겠다고 하시는 한국분들이 계시다면 우선 아파트 위주로 거주지를 알아보시라고 조언드리고 싶다. 그렇게 사군 소개까지 야무지게 마친 광과장과 광과장스 패밀리즈는 어느덧 오늘의 목적지인 괭이부리 마을이라는 생선구이 전문점 한국식당에를 도착했다. 음식점도 도착했겠다. 금강산도 19금 아니 19경이라고 광과장이 배가 오지게 고파가 오늘의 호치민 주요 지역 소개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려고 한다. 웬만한 호치민의 주요 지역들은 소개도 했겠거니와 오늘 소개 못한 6군, 9군, 10군, 11군, 12군, 땀푸군, 빈탄군 등이 더 있지만 극한의 로컬 지역이라 한국분들이 접하시기도 어려울 뿐더러 오늘 이곳들을 다 소개했다가는 내 체력이 앵꼬날 수도 있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다.
광과장이 미리 이곳 예약을 진행한 터라 광과장과 광과장스 패밀리즈는 웨이팅 없이 바로 예약된 방으로 이동했다. 그렇게 광과장과 광과장스 패밀리즈는 2층 룸자리로 안내를 받아 자리했다. 이곳 식당은 광과장에게 있어 대단히 만족스러운 식당 중 하나이다. 그 뭐랄까 반찬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부족하지도 않은 것이 그렇다고 넘치지도 않고 상당히 정갈하다고 해야 할까. 그리고 또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가격이 참 착한 편이다. 호치민에도 나름 훌륭한 한국 식당들이 있는데 이곳은 나에게 있어 그 중에서도 대단히 상위권을 차지하는 곳이다. 광과장이 또 가성비의 남자 아니겠는가?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일타쌍피에 낙장불입에다가 맛도 좋고 가격도 좋으면 뭐 두말할 필요 있겠는가? 혹시나 이 영상 보시는 한국분들 중에 만약에라도 푸미흥이를 오신다면 이곳을 한번 들려보시라고 강력 추천하고 싶다. 광과장이 또 앞광고 뒷광고 옆광고 오만광고 그딴 거 없는 순수 내돈내산 라익 호구 그지새끼 유튜버이다. 절대 나쁘지 않은 좋은 추억 하나 만드실 수 있으니 한 번쯤 들려보셔라. 그렇게 광과장과 광과장스 패밀리즈는 모듬 생선구이 세트 메뉴 하나, 갈비찜 하나, 낙지볶음 하나를 시키곤 맛있는 저녁 식사를 즐겼다. 아우 목에 꼴락구이 그리고 요건 조기. 20대 때 30대 때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뭔가에 쪼들리며 정신없이 살았었고 돈도 썩어지게 없었어서 항상 쪼들리며 살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어머님도 베트남으로 여행 오시도록 하고 가족들과도 걱정 없이 생활하고 있어 정말 행복한 시간을 베트남에서 보내고 있다. 한국에서는 절대 이런 호사를 누릴 수 없으리라. 내가 뭐 그렇다고 엄청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서도 정말 요즘에는 조그만 것 하나에도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한창 어려웠을 때는 정말 감사함을 모르며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알 것 같다.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함을 느끼며 살 수 있어야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캬, 오늘 오직으로 낭만이 미쳤대잉. 완전 음유시인이 따로 없대잉. 오늘의 낭만은 너대잉.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살아준 지금의 광과장 자신에게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대견하다고 칭찬해주고 싶다. 그렇게 광과장과 광과장스 패밀리즈는 이곳에서의 맛있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소중한 추억 하나 가슴에 새겨본다. 오늘 이곳에서의 저녁 식사 가격은 총 160만 동 정도 나왔다. 이리 배 터지게 빨아먹고 한국돈 8만 원 정도라니. 한국 식당이 이 정도 가성비라면 정말 칭찬을 아니할 수 없다. 오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서도 만에 하나 천만분의 하나 이 영상을 로또 맞을 확률로다가 어쩌다가 보시게 되신다면 서비스로다가 뭐든지 주신다면 감사히 먹겠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저녁 식사를 마친 광과장과 광과장스 패밀리즈는 또 푸미흥까지 왔는데 그냥 가기 아쉬워가 근처에 파르페 맛집이 있다 해서 파르페 하나 사가지고 가보려고 합니다. 푸미흥에는 보시다시피 한국분들이 좋아할 만한 다양한 맛집들이 상당히 많다. 누군가는 나에게 물어본다. 베트남 로컬 지역 말고 푸미흥 같은 한인타운서 살면 편하지 않느냐고. 왜 그렇게 로컬 지역에서 고생하며 살고 있냐고. 아니 내가 돈 많고 시간 많으면 여기서 이지라. 미안하다. 나도 모르게 급발진해버렸다. 솔직히 푸미흥에서 살면 편하기 한데 우선 그러려면 첫 번째로 회사가 이 근처에 있어야 하고 우리 가족이 생활하려면 생활 물가도 보통이 아니라 감히 엄두가 나질 않는다. 그리고 광과장은 이미 로컬라이제이션이 완벽하고로 거진 베트남 사람이라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굳이 한인타운서 생활하지 않아도 베트남이 참 좋다. 나에겐 또 소도 때려잡을 마누라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 나는 마누라만 믿으면 된다. 자기 오늘 좀 섹시하고로 거시기해 보이는데 우리 오늘 셋째 보러 갈까? 나도 자기 사랑해. 아무튼 그렇게 오늘의 한인타운 나들이는 이것으로 마무리해봐야겠다. 어떻게 오늘 영상 재미지게들 보셨는가? 그래도 나름 얄팍한 지식이나마 호치민 지역별 특색을 노가리설로다가 풀어보았는데 보실만 하셨는가 모르겠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정보로다가 다이나믹하고로 버라이어티하면서도 엘레강스 오직으로 발기차게 아니 시발 활기차게 찾아뵙도록 하겠다. 나는 베트남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 광과장이다.